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미 키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쇼를 꽤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모놀로그 스킷, 그리고 기에르모가 간식을 몽땅 먹어치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정말 숨 돌릴 틈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봇 공학의 미래가 너무 기대되는 겁니다. 빨래 개기 아니면 시댁 식구들 환대하기 같은 귀찮은 일들을 로봇이 다 해주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로봇이 시어머니께 차를 따라 드리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재밌겠죠. 그런 미래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걷고 말하고 심지어 데킬라 몇 잔 마신 기에르모보다 춤도 더 잘 추는 로봇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댄싱 위드 더 스타 출연진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의 세계로 함께 뛰어들어 봅시다. 먼저 로봇계의 BTS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봇가의 문 열다 영상 기억하시죠? 그리고 시몬 바일스보다 백플립 더 잘하는 로봇도 이들의 작품입니다. 말 그대로 로봇 세계의 슈퍼스타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최신작 아틀라스는 정말 엄청납니다. 진짜 차원이 다른 로봇이에요. 달리고 점프하고 심지어 미션 임파서블 영화의 스턴트 배우처럼 파쿠르까지 하는 로봇입니다. 농담 아니고 이 로봇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울퉁불퉁한 지형을 돌파하고 심지어 백플립까지 합니다. 저는 햄스트링 안 다치고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이 로봇은 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 얼마나 날렵한지 사실 좀 무서울 정도입니다. 아틀라스를 집에 5분만 혼자 두면 가구를 장애물 코스로 만들고 강아지는 덜덜 떨게 만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실망하기엔 일러요. 아틀라스는 세상에서 가장 운동신경이 뛰어난 로봇일지 몰라도 우리의 귀요미 기레르모를 대체하려면 아직 멀었답니다. 우선 이 녀석은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배터리 수명이 광고 시간 동안 제 집중력만큼 짧습니다. TV 채널 돌리기 전에 방전될지도 몰라요. 한 번 충전으로 집 전체를 청소하는 건 꿈도 못 꾸죠. 거실 청소도 끝내기 전에 방전돼서 드러누워 있을 겁니다. 마치 퇴근 후 저처럼요. 게다가 아틀라스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일론 머스크도 깜짝 놀랄 가격이죠.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은 좋게 나갈 겁니다. 혹시 여유 자금 1,000만 원 정도 있으신가요? 아니라면 로봇 청소기랑 상담 치료를 받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자, 파쿠르를 즐기는 로봇들은 이제 그만. 좀 더 우아하고 좀 더 일본스러운 로봇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바로 혼다의 아시모입니다. 터미네이터보다는 워리에 가까운 로봇이죠. 아시모는 아틀라스처럼 백플립을 할 수는 없지만 운동신경이 부족한 만큼 순수한 매력으로 만회합니다. 이 꼬마 로봇은 로봇 청소기의 사랑스러운 자식 같아요. 저스틴 팀버레이크도 울고 갈 춤 솜씨를 가지고 있죠. 정말이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합니다. 맛있는 초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혼다가 아직 비밀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로봇과는 달리 아틀라스 아시모는 실제로 집안일을 돕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음료수도 가져다주고 장도 봐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기까지 합니다. 마치 집사처럼요. 턱시도를 입고 안경을 만지작거리는 어색함 없이 말이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시모는 축구도 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거나 숙제를 도와주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오락적인 측면 외에도 아시모는 의료 분야에서도 실용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돕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죠. 사무실에서는 서류를 전달하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시모는 언제 충전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의 미래는 밝습니다. 아시모와 같은 혁신으로 우리는 이제 막 가능성의 표면을 긁고 있을 뿐입니다. 춤을 추든 집안일을 돕든 아니면 그저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든 아시모는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리하고 훨씬 더 재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치 휴보처럼 말이죠.
아시모와 함께하는 미래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잠깐 진정하세요. 로봇의 미래에 대해 너무 흥분하기 전에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자녀들을 혼다 아시모로 바꾸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초고속 초효율 로봇은 아니거든요. 우선 이 로봇은 눈보라 속의 달팽이보다 느리게 움직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느린 것을 떠올린 다음 더 느리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이지 아시모가 걷는 모습을 보는 건 페인트 마르는 걸 보는 것과 같습니다. 방을 가로지르는 동안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예요. 영화 올드보이의 최민식처럼 군만두를 500개 먹는 시간보다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말 그대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고 낮잠까지 잘 수 있을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로봇은 방을 가로지를 겁니다. 정말 느려요. 그리고 계단 이야기는 꺼내지도 맙시다. 계단은 아시모에게 에베레스트 산과 같습니다. 아시모와 계단은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두죠. 아시모가 계단을 오르려고 하는 모습은 마치 아기가 산을 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아시모는 우리 집 강아지가 왜 내 숙제를 먹으면 안 되는지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복잡한 명령을 이해하는데 서툽니다. 별로 똑똑하지 않다는 거죠. 이 로봇에게 위층에 가서 침대 옆 탁자에서 안경을 가져오고 물 한 잔을 가져오되 이가 나간 컵에 담긴 물은 가져오지 말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아시겠죠? 결과는 좋지 않을 겁니다. 네, 목이 마르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좀 답답하시겠죠? 그래도 춤은 출 수 있잖아요? 느리게 움직이는 춤 파트너가 필요하다면 아시모가 제격입니다. 언젠가 혼대서 아시모가 설탕에 취한 나무늘보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내놓을지도 모르죠.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그때까지는 다음 빙하기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로봇이 맥주를 가져다주는 날을 기다리며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빠른 삶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로봇을 원하잖아요. 자, 이번엔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의 페퍼를 만나볼 시간이에요. 이름이 페퍼라니 꼭 톡 쏘는 친구 같죠?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을 가졌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마치 옆집 귀염둥이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털 날릴 걱정도 없고 몰래 감춰둔 객검 찾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죠. 페퍼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감정을 읽어낸다는데 글쎄요. 아직은 유재석처럼 능글맞은 농담을 던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기대되네요. 페퍼는 주로 서비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쇼핑몰이나 음식점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니 정말 사람들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상상해보세요. 쇼핑몰에 갔는데 로봇이 다가와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죄송한데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페퍼는 로봇이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페퍼가 매장 직원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옷 사이즈도 제대로 못 찾아줄 것 같고 세일 정보도 잘 모를 것 같잖아요. 게다가 진상 손님 상대는 더 힘들겠죠. 아마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라는 말만 반복할 것 같네요. 그래도 페퍼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미래에는 페퍼가 개그 콘서트 무대에 서서 농담을 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물론 그 농담이 재밌을지는 장담 못하지만요. 로봇이 사람들을 웃기려고 노력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페퍼는 단순한 로봇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고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예요.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면 페퍼와 같은 로봇들이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 잡을지도 몰라요. 페퍼의 미래 정말 기대되네요.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해요.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페퍼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많은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페퍼가 만들어갈 미래 정말 기대됩니다. 아마도 페퍼는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단순한 안내 역할에 그치고 있지만 미래에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페퍼의 발전을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로워요. 이 로봇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기대되네요. 어쩌면 미래에는 페퍼가 개그 콘서트 무대에 서서 농담을 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물론 그 농담이 재밌을지는 장담 못하지만요. 로봇이 사람들을 웃기려고 노력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흥미롭지 않나요? 페퍼의 미래 정말 기대되네요.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해요. 앞으로의 기술 발전이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이제 슬슬 미래로 한번 가볼까요? 테슬라 전기차로 유명한 회사죠? 근데 이 회사 CEO 일론 머스크, 이 양반이 또 로봇에 꽂혔잖아요. 김장철 김치처럼요. 옵티머스라는 이름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이 로봇, 아직은 걸음마 단계지만 머스크 형님 말씀으로는 몇 년 안에 막 설거지하고 잔디 깎고 다 할 거라는데 우리 어머니들처럼 만능 살림꾼이 될 거라는 거죠. 글쎄요,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건도 있었잖아요. 좀 불안한데 갤럭시 노트 7 생각도 나고 머스크가 이 로봇을 왜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인공지능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이 하드웨어 없이 뭘 하겠어요? 팥 없는 붕어빵처럼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옵티머스를 인공지능의 몸으로 만들려는 거죠. 마치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우리 곁에서 척척 도와주는 비서처럼요.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작년 테슬라 행사에서 옵티머스 시제품이 공개됐는데 아이돌 데뷔 무대처럼 화려했죠.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실망스러웠죠. 걸어 다니는 것도 불안정하고 마치 막걸리 마신 것처럼 비틀거리고 춤 동작은 차라리 제가 낫겠더라고요. 홍대 클럽에서 밤새 춤춘 제가 훨씬 잘 출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옵티머스가 정말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로봇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게다가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만약 옵티머스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누군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물론 테슬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옵티머스를 개발하면서 안전에 최대한 신경 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죠. 옵티머스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작동을 멈추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릴 순 없네요. 그래도 만약 옵티머스가 정말 성공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겠죠?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옵티머스가 맛있는 아침 식사를 뚝딱 차려주고 옷도 척척 골라주고 출근 준비도 착착 다 해주는 거예요. 김비서가 따로 없겠네요. 저는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 옵티머스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정말 꿈같은 이야기네요. 아, 그리고 옵티머스가 제 썰렁한 농담에도 웃어주면 좋겠네요. 안 그러면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좀 현실적인 로봇 친구를 만나볼까요? 바로 에이지리티 로보틱스의 디지티입니다. 딱 봐도 뭔가 듬직하고 일 잘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택배 상하차 알바계의 홍길동 같은 느낌이랄까요? 네, 맞아요. 디깃은 힘쓰는 일에 특화된 로봇이에요. 짐꾼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딱입니다. 택배 상하차, 창고 정리, 디깃에게 맡겨만 주세요. 척척 해낼 겁니다. 디깃은 두 발로 걷고 물건도 잡고 상자도 번쩍번쩍 나를 수 있어요. 진짜 힘 하나는 장사네요. 게다가 계단도 성큼성큼 오르내린다고 하니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택배도 문제 없겠죠? 이 정도면 택배 기사님들 어깨 좀 가벼워지시겠어요. 이제 조격하며 쉬실 수 있겠네요. 물론 택배 기사님들의 일자리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디깃은 이미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요. 역시 앞서가는 기업들은 다르네요. 아마존 창고에서 열심히 일하는 디지털 보니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나요? 정말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좀 무섭기도 하고
복잡 미묘한 기분이네요. 하지만 디짓은 단순히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로봇이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협동해서 일하도록 설계되었거든요. 예를 들어 디짓이 무거운 짐을 나르는 동안 사람은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겠죠. 마치 택배 상하차 알바처럼 힘든 일은 로봇에게 맡기고 사람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디짓은 사람과 협력해서 일의 효율성을 훨씬 높여준답니다. 디지티의 또 다른 장점 바로 안전성입니다. 주변 환경을 감지해서 장애물을 능숙하게 피해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김 여사님 운전처럼 위험천만한 상황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센서가 감지해서 안전거리를 유지한답니다. 산업재해 걱정도 훨씬 덜 수 있겠죠. 하지만 디지티 완벽한 로봇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아직까진 말이죠.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혼자서 모든 걸 척척 해내기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도 디짓은 로봇 기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나요? 앞으로 디짓 같은 로봇들이 우리 삶 곳곳에 자리 잡아서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옛날 옛적에 상상도 못했던 스마트폰처럼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걱정도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돼요. 콩쥐팥쥐처럼 힘든 집안일은 로봇 집사에게 맡기고 저는 좀 쉬고 싶네요. 잔소리도 다 들어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참,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